평안북도에 가면 철산이라는 고을이 있습니다. 이 고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의 일입니다. 이 고을의 고암산에는 금빛을 띤 도야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금도야지는 원래 천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상제님께 거짓말을 한 죄로 인간 세계로 쫓겨났습니다. 온갖 조화를 다 부렸고 그 능력도 신통했는데 가끔 산 아래 철산마을로 내려가 갖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고을 원님의 부인을 잡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고을에 새로 원님이 부임하기만 하면 금도야지는 사람으로 둔갑하여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갖은 술책을 써가며 기어이 원님의 부인을 납치해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납치한 부인들을 고암산 깊은 골짜기의 굴 속에 감금해 놓고 자신의 첩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4번째 부임한 원님의 부인까지 합쳐 모두 4명의 부인이 금도야지에게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님은 온 고을에 방을 써붙이고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조화가 무궁무진한 금도야지의 행방을 알아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금도야지의 행패가 이르되니 이 소문은 평안북도는 물론 멀리 수도에까지 퍼져 벼슬아치들은 좀처럼 철산의 원님으로 가기를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철산의 원님 자리를 내리면 집안일이나 신병을 핑계로 빠져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자원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으니 철산고을은 거의 폐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던 차 담력이 세고 힘께나 쓰는 장수 한 명이 철산고을의 원님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정에서는 한숨을 돌리며 넉넉히 행장을 꾸려 그를 즉시 철산고을로 내려보냈습니다. 5번째 부임한 신관사또가 내려온다고 하자 철산고을의 백성들은 걱정스러워하면서도 신임사또를 반겼습니다.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로 신관사또를 환영했지만 그는 철산에 도착하자마자 잔치상도 물리고 관속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도야지의 행패에 대해 소상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을에 금도야지란 괴물이 있어 백성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원님의 아내를 잡아간다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소상히 이르거라.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신관 사또께서 부임하시는 그 첫날 밤에 무서운 병괴가 일어나곤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고 쥐도새도 모르게 데려가니 저희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막연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무 계책이 없느냐. 모두들 황송하다고 머리만 조아릴 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원님은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오늘 밤 달이 뜨기 전에 명주실 5,000발을 마련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관속들은 대답을 하고 물러나기는 했으나 도무지 신관사또의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명주실 5,000발을 도대체 무엇에 쓰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원님의 명이 지엄하였으므로 그들은 그날 밤 달이 뜨기 전 명주실 5,000발을 구해왔습니다. 모든 관속들이 물러난 뒤 신관사또는 그 명주실을 내실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실끝을 자기 아내의 치마 끝에 바늘로 매놓았습니다. 밤이 되자 모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원님도 아내 곁에 누워 자는 척 눈을 감고 밖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야밤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 있는데 자는 줄 알았던 아내가 갑자기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동정을 한번 살핀 뒤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로다.
원님은 일어나 앉아서 손에 쥐고 있던 명주실을 슬슬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멀리 가는 모양으로 명주실은 끝없이 풀렸습니다. 5,000발이나 되는 실이 거의 다 풀려가더니 드디어 멈췄습니다. 됐다. 내 기필코 그 괴물을 잡고야 말겠다. 원님은 다짐하면서 명주실 끝을 꼭 움켜쥔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력이 훤히 밝아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원님은 명주실을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실은 관아의 뒤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실을 한참 따라가니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굴 안으로 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체 겁이 없고 담력이 큰 신관사또는 컴컴한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을 계속 감아가며 한참을 굴 속으로 들어가니 저 안쪽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님은 몸을 굽히고 발소리를 내지 않은 채 굴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촛불이 켜져 있는 공간이 나왔고 그곳에는 여인들이 수심에 찬 표정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들 중에는 원님의 아내도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부인, 내가 왔소. 나요. 그러자 아내는 반가움에 원님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대체 자다 말고 여기는 왜 온 것이요? 원님이 묻자 아내는 훌쩍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다른 여인들도 모두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분명 잠에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이었고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또에게 하루빨리 자기들을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 하였습니다. 매일 밤 금도야지에게 갖은 욕을 당하며 괴롭힘을 당하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혹시 그놈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금도야지가 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오. 바로 그때 굴 밖에서 음침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라며 황급히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놈이 왔습니다. 어서 몸을 숨기세요. 만일 그놈에게 발각이라도 된다면 큰일 납니다. 원님은 급히 굴 안쪽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굴 밖에서 쿵쿵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흉측하게 생긴 금도야지가 여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은 시녀처럼 금도야지를 반가이 맞아들이며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오늘 별일은 없었겠지? 금도야지가 묻자 한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얘가 어디라고 감히 당신이 계신 곳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니 천하의 당신도 무서운 게 있는가 봅니다. 여인의 물음에 금도야지가 대답했습니다. 나라고 무서운 게 없겠어? 그게 뭔데요? 여인들이 묻자 금도야지가 퉁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런 걸 왜 물어? 그러자 사또의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신을 평생 모셔야 할 텐데 당신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알아야 조심할 거 아니에요? 하며 아양을 섞어가며 말하자 금도야지는 그제야 마음이 느긋해져서 기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토록 날 생각해 줄 줄은 몰랐다.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누구에게도 여태 말한 적은 없으나 너희들이 나를 극진히 생각하니 너희들에게만 특별히 말해주겠다. 사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없다. 단 한 가지만 빼고. 그게 뭔데요? 여인들이 눈을 빛내며 묻자 사슴가죽이지. 금도야지는 대답을 하면서도 두려운지 몸을 떨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여인들은 금도야지의 대답에 놀란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그까지 사슴의 가죽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무서워요? 그게 뭐가 무섭냐니. 내 몸에 사슴 가죽이 붙으면 꼼짝을 할 수가 없단 말이다. 그러면서 금돼지는 기분이 나쁘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굴 안쪽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원님은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혹시 사슴의 가죽으로 만든 물건이 없을까 살펴보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원님이 지니고 있던 인장 주머니가 사슴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인장 주머니를 손에 쥐고 금도야지 앞으로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옛다 이놈아, 내 놈이 무서워하는 사슴 가죽이 여기 있다. 그리고 인장 주머니를 금도야지의 이마에 붙여버렸습니다. 그러자 금도야지는 벌벌 떨며 숨이 막히는 듯 괴로워했습니다. 원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허리에 찼던 칼을 빼들고 금도야지의 목을 힘껏 찔렀습니다. 그러자 금도야지는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원님은 아내와 여인들을 데리고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원님의 아내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도야지의 새끼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치심에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지만 원님의 간곡한 만류와 위안으로 그럭저럭 만삭이 돼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신라시대 시무십조로 유명한 문신이며 유학자인 고운 최치원 선생입니다. 그 뒤로 이 지방에서는 최씨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도야지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평안북도 철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금도야지와 최치원에 관한 전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